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스쿨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포털에서 이렇게 온라인 스쿨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가 최초로 이제 진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내용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다른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어서 사실 약간은 기뻤습니다. 이게 역시 트렌드였구나. 저희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좀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요. 오프라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100% 온라인 스쿨로 이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통 온라인 스쿨을 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을 이제 듣는 와중에 듀얼 인루먼트로 이중 등록을 해서 온라인 스쿨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서머 때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서 서머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스쿨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국제학교들도 점차 이제 서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제가 못 봤고요. 과거에는 몇 해 전에 KS 판교에서 크레딧 프로그램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수학 관련해서만 좀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없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들도 아마 서머 때 크레딧 프로그램을 오픈을 할 거예요. 이게 뭐 시대 흐름이니까. 하지만은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수급을 할까?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분들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 가지 말고 뭐 붙잡아 놓고 뭐 애를 가르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듀얼 인루먼트로 공부하는 방법 또는 방학 기간에 서머 프로그램으로 이제 듣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등록을 하는 이중 등록하는 방법이죠. 이걸 듀얼 인루먼트라고 하는데 이때 등록되는 크레딧 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과목 법적으로 이제 두 과목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과목 수가 이제 한정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듀얼 인루먼트로 이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니까 오프라인 학교에 없는 과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오프라인 학교에 없는 교과목을 온라인 스쿨로 듣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의 많은 보딩 스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윌브람의 몬손이라고 하는 보스턴 옆에 있는 이제 보딩 스쿨인데요. 그 학교의 코스 프로그램만 이렇게 쭉 보더라도 거기에 뭐 표시되어 있어요. 온라인 스쿨,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 스쿨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듣게끔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윌브람의 몬손의 랭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만다린,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온라인 스쿨로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 학교뿐만 아니에요. 다른 더 명문인 학교들도 다 온라인 스쿨이랑 이렇게 코어 프로그램으로 협업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학교가 이제 한정적이죠. 선생님들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니즈는 굉장히 더 많아지니까 원하는 교과목 수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스쿨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도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학교들은 아직 온라인 스쿨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온라인 스쿨로 좀 더 난이도 높은 공부를 해라, 학교 없는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없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없는 프로그램에서 선택 과목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의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코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뭐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랭귀지입니다. 이 5개의 과목이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선택 프로그램은 뭐냐?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이제 넣습니다.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 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오프라인 학교에서 이제 진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선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 프로그램에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레메드 과정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해부학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의학 용어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국제학교에 있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 스쿨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따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택 프로그램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또 이제 뭐 어카운팅이라던가 또는 뭐 엔지니어링 기초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다양합니다. 문이과를 포함을 해서 여러 그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들을 수가 있고요. 나는 선택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고난이도 수업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고객분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전화를 줬습니다. 학교에는 그 수학 난이도가 너무 낮다. 그런데 학생은 이제 그 뭐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로는 양이 안 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요. 지금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같이 제출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카운슬러가 이제 제출하죠. 그러면은 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학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만약에 들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에 없는데 너가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이 학생은 정말 학구열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자, 대부분 국제학교들이 다 갖춰져 있는 교과목, 뭐 수학이라고 볼게요. 수학 중에서 뭐 AP 과정은 보통 AP 칼큘러스 AB, AP 칼큘러스 B3, AP 스탯 이렇게 이제 3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없어요. 대부분 국제학교들에서는. 자, 그 이상의 것들을 보통 온라인 스쿨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 도표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스쿨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AP 칼큘러스 BC 그 다음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맨 위에 이제 AP 칼큘러스 BC를 놓은 거고요. 칼큘러스 C를 갖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인데, 물론 이제 칼큘러스 C 한 다음에 리니어 알제브라로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던가 또는 뭐 기초 이론 수학이라던가 뭐 이런 초난이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각각의 단위가 이제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물론 이제 미국 보딩 스쿨을 보게 되면 리니어 알제브라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좀 난이도 높은 학생들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통 12학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를 이제 9학년, 10학년에 이제 듣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오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9학년, 10학년에도 리니어 알제브라를 듣게끔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좀 그 국제학교에서 이제 못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초난이도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 각 분야마다 있어요. 지금 제가 수학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렇게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조하라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더라도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자기가 흥미있는 분야에 있어서 또는 이제 자기가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선택적으로 이제 듣고자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GPA를 높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듣는 과목들은 이제 AP 과목이죠. 학교에서는 AP를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9학년에 AP를 듣게 해주는 그런 보딩스쿨이나 또는 국제학교는 없고요. 물론 이제 미국 보딩스쿨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이제 9학년에 이제 AP를 듣게 해줘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9학년에 못 듣고요. 10학년에 이제 보통 AP를 듣게 되는데 학교에서 듣는 교과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학년에도 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11학년 때도 한 과목 또는 두 과목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미국 대학교 지원을 하는 게 12학년이니까 9학년, 10학년, 11학년 성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UC 같은 경우는 10학년, 11학년이지만 그래서 더 채워야 된다. AP를 더 할 경우에는 가산점 1점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 GPA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야 9학년부터 AP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9학년 끝난 여름방학에 반드시 AP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에 할 수도 있고요. 듀얼 인루먼트로 또 썸머 프로그램의 두 과목을 저희와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썸머 프로그램의 두 과목 듣는 거 다 AP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AP 하는 학생들 많고요. 자, 어떤 과목을 AP로 내가 수강을 할까? 이거 참 뭐 감이 안 온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표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거 학년별로 이제 추천하는 온라인 AP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어 과목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있는 프로그램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선택 과목이나 또는 이제 코어 과목 중에서도 일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과목별로 이렇게 안내 드린 겁니다. 우선 9학년, 10학년, 11학년만 정리를 했죠. 12학년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 12학년 초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GPA 반영이 안 돼요. 12학년은. 물론 정시 지원으로 1월 달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 GPA가 반영이 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 트렌드가 이제 뭐 조기 지원, 얼리 지원이기 때문에 얼리 지원 시에는 이제 거의 11학년 성적까지만 들어갑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문과, 이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전공 또는 이제 컴퓨터나 엔지니어링 전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9학년에는 비즈니스 전공자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자나 둘 다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펄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AP 휴먼 지오그래피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자한테 추천드리는 과정이고요. 10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컴퓨터 사이언스 A를 넣었어요. 이것은 이제 프리리퀴짓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펄입니다. 그래서 프린시펄 하는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 A를 듣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AP 피직스 1이나 2를 해라 라고 이제 제가 권장하고 있고, 또 문과 학생 같은 경우 유러피안 히스토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11학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11학년에는 외국어 과정으로는 이제 AP 라틴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AP 라틴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꾸준히 라틴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틴 1, 2, 3, 4를 다 한 학생이 이제 AP 라틴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P 스탯을 넣었어요. 자, AP 스탯을 왜 넣냐라고 했을 때 수학은 그냥 학교에서 하면 되지 왜 온라인으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국제학교에서 11학년 때 AP 칼큘러스 AB나 또는 BC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학년 때 칼큘러스 AB를 듣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AP 스탯을 듣고 12학년에 BC를 들어라 라고 하는 전략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AP US 거버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생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크레딧이기 때문에 따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영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AP 랭을 갖다가 못 듣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듣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히든 카드인데, AP 아트 히스토리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아트 히스토리의 대부분은 유럽 역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유러피언 그 히스토리나 또는 아트 히스토리나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좀 대학교 가서도 좀 말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목을 수강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학생이 이 친구는 AP 아트 히스토리까지 수강했어? 라고 하면은 달리 봅니다. 그냥 거의 AP 라틴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자,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AP 피직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피직스 C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제 인바이먼트 사이언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칼큘러스 AB를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AP 스탯을 이제 온라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짜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좀 겹치는 얘기지만은 랭귀지를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랭귀지를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사실 랭귀지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학은 다국어를 하는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즉, 저희가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어는 당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영어가 우리한테는 제2외국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외 언어, 우리가 이제 보통 스페니쉬를 많이 하죠. 학생들이. 이제 스페니쉬 괜찮아요? 스페니쉬를 한다 그러면은, 라틴어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벌써 4개국어 하는 학생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은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두 단계의 레벨 과정을 한 것을 대학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라틴 1만 하게 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라틴 2까지 들어가야 돼요. 또는 레벨 3까지 된 것을 인정해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나 3까지 이렇게 하자. 또는 라틴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할 경우에는 AP 라틴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은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분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9학년 또는 10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온라인 스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요. 온라인 스쿨은 L유학원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